안녕하세요. 변방의 웹소 작가입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웹소설을 적은 지 7년 차 되고 25종 정도를 적은 작가이고요. 로맨스 위주의 소설을 적고 있고 가끔 로맨스 판타지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조금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질문 내용들이 다양하고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평범하게 궁금하실 수 있는 하루에 몇 자 적는지, 출판사랑 계약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작가 생활에 대한 것들은 다음 편에 나올 거고요. 아무래도 좀 딥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궁금하신 것 같은 거는 지필에 관한 Q&A, 쓰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초보자분들보다는 조금 소설을 써보신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만 딱 찾아보실 수 있게 댓글에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눌러보셔서 원하시는 질문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소설도 늘 엄청 성격을 급하게 막 숨에 차게 쓴 다음에 나중에 내용을 좀 추가로도 적는 편인데, 유튜브도 성격이 급해서 늘 배속을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들으신 분들이 배속을 하니까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일반 배속 제 목소리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1.6배속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화가 안 써져요. 아니 초반부가 너무 안 써져요. 읽다 보면 평범한 것 같아도 내가 독자라면 뒤로 가겠는데 싶어져요. 경력이 길어지면 괜찮아지나요? 초반부 잘 쓰는 꿀팁이 간절합니다. 1화 초반부 정말 중요하죠. 이제 유료 연재를 하실 때는 보통 무료 회차 수가 6화까지 됩니다. 그리고 단행본을 하실 때는 단행본의 10% 정도가 무료 부분이 되고요. 이 안에 많은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글에 쓰셨지만 1화 그리고 20%보다도 더 앞에 4천자 정도를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질문자분이 경력이 길어지면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경력이 길어져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제가 보여준 게 많기 때문에 겹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매력적인 구성들을 많이 쓴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기대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화가 안 써지는 글은 안 씁니다. 제 신업 중에 정말 완벽한 신업이 있어요. 제가 유료 연재에서 쓰면 정말 좋겠다. 갈등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1화가 잘 안 그려지는 신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업이 왜 1화가 안 그려질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무언가가 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1화를 잘 쓰는 꿀팁은 우선 1화의 배경이나 뭐 이런 거는 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쓰셔야 되는 거는 이 소설의 매력이에요. 왜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어야 될까? 왜 독자들이 이 소설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를 여기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가님, 어떤 소설을 봤는데 앞에 2천자가 배경 설명이에요. 뭐 아름다운 막 풍경이 나와요. 시골 풍경이 막 나오면서 소설의 2천자는 캐릭터가 등장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설을 왜 읽느냐를 초반부에 말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소설의 매력은 거긴 거예요.
이 시골 얘기를 쫙 해주면서 이 이야기는 시골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다. 목가적이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로맨스다. 그거를 거기서 이천자 배경 설명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설은 좀 예외죠. 보통의 소설들의 매력은 뭘까요? 보통의 소설들은 남주가, 여기서 다른 얘기 나오시면 안 되고, 남주가 매력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의 관계성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내 소설의 남주는 미친놈이다. 근데 그 미친놈이 정말 매력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매력은 남주니까 그러면 1화에서 남주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이 소설은 남주 여주가 소꿉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배경이다. 그러면 소꿉친구를 보여줘야죠. 여기에 플러스 강렬한 대사, 킬링 대사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보통 1화가 끝납니다. 여기서 이 소설이 사내에서 일어나는 사내 연애가 아닌데 회사 이야기만 하나를 다 쓴다. 부모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부모님 이야기만 하나만 다 쓴다. 이거는 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고 예외가 있잖아요, 늘. 작가님 이런 소설은 예외가 있던데요? 저는 특별히 재능이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재능에 어떠한 예외를 추구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 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쓰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서 소설을 버릴 때도 많고 작가님 1화 봤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던데요. 그거는 첫 번째, 보신 독자분이 저와 취향이 안 맞거나 두 번째, 제가 잘못 쓴 겁니다. 2번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고 그래서 1화 초반부를 잘 쓰려면 첫 번째, 1화를 잘 써지는 소설을 골라라. 두 번째, 매력을 써라. 배경이면 배경, 남주면 남주, 관계성이면 관계성. 가능하면 이 두 가지 중에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력이 길어져도 쉬워지진 않는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클리셰는 세상에 너무 많아서 내 글이 묻힐 것 같고 그렇다고 특이한 걸 쓰자니 사람들이 덜 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필 방향을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 끗 정도 나만의 특이점을 찾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맞는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맞다면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웹소설을 네모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모 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은 채 이 안에서 내 색깔을 막 캔버스에 그리듯이 내만의 그림을 그리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네모에서 특이한 색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튀어나가면 어떡할까요?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 잘라내야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본인의 자기 관찰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나의 소설의 어느 부분이, 나의 감성의 어느 부분이 마이너한가. 예를 들어, 나는 흐름을 참 마이너하게 써.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꿉친구물이다 하면, 얘네가 소꿉친구고 사이는 좋은데 티격태격하고, 그런데 뭐 이런 흐름이 보통은 있죠? 그 흐름에서 내가 많이 벗어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다듬지만 그래도 쓰고 싶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메이저한 소재를 잡습니다. 마이너한 흐름은. 초메이저 소재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메이저 소재는 로맨스에서 어떤 걸까요? 요즘은 뭐 오빠물이 있겠죠? 그리고 정략결혼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후회남 이런 인기 많은 키워드들을 잡습니다. 그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게 내 글과 잘 어울릴지를 생각하고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한 흐름 가져가실 때 절대로 독자들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라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색깔을 다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독자가 이것만큼은 재미가 없다가 아니고 안 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 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드 엔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로맨스에선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요. 내가 행복하자고 보는 소설인데 끝이 새드로 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주나 여주 말고 다른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든지 뭐 엔딩이 그것도 새드 엔딩이겠네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이너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절대로 독자가 싫어하는 거를 좀 잘라내셔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이너한 소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남주가 유령이에요. 아니면 남주는 뭐 20살인데 여주는 34살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소설이 많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한 흐름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이너한 소재는 애초에 건드린 사람이 적어요. 소재 자체가 키워드가 이렇게 이게 메이저면 이 사람들이 메이저한 소설이 나오면 한 10%만 봐도 이만큼이죠. 그런데 마이너한 소재는 요만큼, 풀이 요만큼이면 이 사람이 다 읽어도 10%랑 똑같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메이저한 흐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연하남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연하남의 경우 아주 생각에서 벗어나는 연하남을 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발칙하고 뭐 남성스럽지만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귀여운 면이 있고 막 이렇게 불도저처럼 들이대는 그런 연하남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약한 연하남 쓰시면 안 되죠. 유약한 남자를 쓰실 거면 메이저 소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2시간째 찍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간단한 질문인데요. 일정이 바쁘거나 꼬였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착착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는지. 저는 마감일을 이렇게 정하면 예를 들어서 1월 20일이다. 그러면 오늘이 1월 1일이다. 저에게 20일이 있겠죠. 그런데 써야 될 원고는 10만자다. 그러면 이거를 다 나눕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을 나눠요. 그래서 이날을 지워놓습니다. 안 되는 날이 있을겠죠? 그리고 예비일을 하루 정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10만자를 20으로 나누면 5천자죠. 그런데 여기서 지운 날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3,500자가 아니겠네요. 7천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플러스 2천자 정도 해서 9천자를 목표로 잡습니다. 왜 플러스 하냐면 저는 무지막지하게 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을 하는 날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9천자를 매일매일 적습니다. 9천자보다 더 적는 날은 있어도 덜 적진 않습니다. 거지 같아도 9천자는 무조건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일까지 달려옵니다. 예비일 날 쭉 읽어보고 지워야 될 걸 지웁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자꾸만 앞에 일정이 꼬였을 때 앞에 일정을 막 나한테 지금 10만자가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10만자의 무게에 억눌려서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0만 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써야 할 9천 자만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작가님,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언제 보시나요? 그거는 집필 끝난 밤에 시간이 남을 때 봅니다. 일정이 꼬이거나 바쁠 때는 무조건 일정을 맞추는 게 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감을 못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런칭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쓸 수 있는 만큼만 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진짜 주인공 이름 짓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취향을 타는 건지 저는 주인공 이름이 거의 다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주인공 이름이 비슷합니다. 적을 수 있는 이름은 한정되어 있고, 저도 이제 25종을 적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주인공 이름을 적을 때 뉘앙스를 중요시합니다. 남주의 이름의 뉘앙스. 그래서 좀 강한 남주를 많이 하고 싶어서 혁 같은 이름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주랑 여주랑 절대로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남주는 남자가 많이 쓰는 이름을, 여주는 여자가 많이 쓰는 이름을 씁니다. 옛날에는 좀 중성적인 이름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남주를 도윤이라고 하니까 너무 여주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도윤이가 여주였나 남주였나? 좀 익숙해지고 한 20화 정도 가시면 괜찮은데 한 4화, 5화에서 헷갈리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읽으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남주는 남성스러운 이름으로, 여주는 여성스러운 이름으로, 그리고 뉘앙스를 강하게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름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맨날 바꾸기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한 답변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글 어떤 파트를 쓸 때 감정 과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가끔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너무 감정 과잉으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적절한 감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저는 좀 감정 과잉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 질문이 필요한데요. 흔히 보통 본인의 글이 본인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글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끔 출판사 리뷰를 받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못 봤지 하고 아차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내 글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내가 감정 과잉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 글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글을 완벽히 객관적으로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안 돼도 너무 괴로워하시지 마셔라.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출근한 날, 저거를 놓쳤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시무룩해 하지 마셔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이 글을 조금 썼을 때는 감정 과잉이든 아니면 뭐 문장이든 무엇이든 이 글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한 며칠 있다가 뭐 시간이 없으면 정말 다음 날이라도 그 글을 다시 보고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다른 글을 많이 보면 이 아차하는 부분들이 다른 글에서도 보여요. 그럼 그런 남들의 시행착오를 내가 배워온다. 오답노트 하듯이 배워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쓰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불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내 글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내 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아니라 이전에 썼던 글입니다. 내가 이전에 썼던 거를 많이 보면 나의 습관, 나의 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고 쓰면 다음에 내 글을 볼 때, 아, 나 지난번에 그랬었지? 하고 이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글을 많이 봐야 글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게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라서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받으셔서 올려봅니다. 이제 저는 5년 차인데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제만 남은 작가입니다. 초반부에는 글을 한 땀 한 땀 쓰고 괜찮은지 여러 번 체크하고 그랬지만 제가 정말 모든 건 쏟아본 작품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제 안에서 잘 쓰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글 쓰는 것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10번 이상 퇴고를 봤는데 이제는 한 대여섯 번 정도 보고 넘기는 것 같아요. 이라도 괜찮은 걸까요? 담당자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그런데 5번, 6번 퇴고하는 것도 현재 제 정신 상태나 체력상 최선을 다한 건데 어떻게 해야 초반처럼 열정을 가지고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 걸 목표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 퀄리티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데 글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이실까요? 하락하는 글 퀄리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작가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많은 퇴고를 하진 않을 거예요. 퇴고를 하시는 게 정말 저는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퇴고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열심히 하신 게 지금 몸에 다 남아 있어서 실력이 되셨을 거예요. 절대 무의미하거나 괜히 하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는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10번 이상 퇴고를 봤는데 지금은 제 정신상태, 체력상 최선을 다한 건데도 좀 숫자가 적다. 이거는 작가 브이로그, 작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보다 중요한 글은 없다. 작가님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만 딱 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될까? 이래도 글이 흥행할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퇴고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만 자 정도 글을 내려면 30만 자 정도 글을 써야 돼요. 그렇게 글을 많이 날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게 흥행이랑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글을 더 깨끗하게 쓰면 조금 더 팔릴 수는 있겠지만 글을 좀 덜 깨끗하게 쓴다고 잘 될 글이 망하진 않는다.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으면 좋죠. 퇴고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작가님 독자들도 작가님의 글을 오랫동안 보는 게 중요하지 작가님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 퇴고를 한 번에서 3교까지 볼 거예요. 교정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보시는 건 많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작가님의 건강과 정신입니다. 그게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하신 거고 내가 여기서 이게 제가 작가님이랑 되게 비슷한 타입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되셨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 이게 하나의 강박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보면 잘 될 건데 한 번 더 안 봐서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조금 놓으시고 글을 좀 멀리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 멀리서 시간을 두고 보시고 너무 많이 고치지 마세요. 문장을 예를 들어서
예쁜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문장을 빼야겠어. 이 단어를 빼야겠어. 그래야지 더 깔끔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뺐다고 칩시다. 그런데 10번 퇴고를 하면 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결국은 10번 퇴고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작가님의 건강과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허락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 저는 초반에는 정말 모든 걸 불태우는 소설을 썼어요. 정말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글만 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설은, 작가는 직업입니다.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불살라서는 다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퇴고를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흥행이랑은 아주 직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문장이 아름답고 구성이 깨끗하고 그렇게 되면 그 실력은 다 작가님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점점 발전하시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즐겁게 쓸 수 있는 글을 즐겁게 쓸 수 있는 만큼 수정을 하자.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여러 번 찍고 하기도 했는데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들은 대답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유튜브에 공개되지 않길 바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는 메일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유튜브에 공개돼도 된다 하면 스핀이나 아니면 DM, 채랑비 DM으로, 채랑비라고 트위터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채랑비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이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